자, 오늘도 딜사이트X 다냐 선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에서 또다시 새로운 변동성을 야기시킬 만한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뉴욕부터 지난주 마감된 국내까지 쭉 확인해 볼까요? 일단 오늘 지난 주말 마감 미국 시장은 이제 관세부가 우려로 인해서 300지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우리가 지난 설 명절 마지막 날 전날이었죠. 24일 날. 자, 2월 1일 되면 트럼프가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고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그렇다면은 결국에 관세발 해일이 몰려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하락했다라면 결국에 히토류 관련주들이 오히려 부각받을 수 있고 태양광 관련주들도 오히려 이제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일단 관세 때문에 하락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울고 싶은 시점에서 뺨을 때려주는 그러한 격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JP 모건의 다이먼 CEO는 그동안 계속해서 누차 강조했던 부분이 현재 증시는 고평가 상태이고 인플레이션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관세보다는 중국의 스타트 기업 딥시크 이거에 따른 충격이 굉장히 좀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언론에서는 충격이 작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동안 엔비디아가 고사용 GPU를 여기에 독점적으로 해서 비싸게 팔았거든요. 비싸게 팔아서 엔비디아의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지금까지 보면 뭐 10분의 1 가격으로 오히려 챗 GPT보다 성능이 좋게 나왔다. 그렇다면 누가 고사양의 GPU를 쓸 것이냐 이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하락하면서 엔비디아 영향으로 인해서 인공지능 반도체까지 약세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들이고 일단 지금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했어요. 그러면 이 불똥은 국내 시장에도 고스란히 전파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국내 기업들의 가전과 자동차 생산 기지가 캐나다, 멕시코 쪽으로 가 있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 역시도 타격이 불가피한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지금은 단기 과열권에서 조정받아야 되는 시점에서 일단 관세라는 명분으로 인해서 조정받았다. 일단 그거는 그렇게 큰 우려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으로 계속해서 유입됐던 유동성이 어느 정도 감소를 보이는지 이 자금 감소 추이만 본다면 조정의 깊이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국은 이제 그 설 명절로 쉬고 있고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가 실업률이 기대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이 모멘텀으로 상승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 니케이 지수 역시도 경제 지표는 좋게 나왔는데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음봉 마감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트럼프의 관세부가 우려도 있지만 결국에는 도쿄의 1월 CPI가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일단 지금 도쿄 역시도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다 금리 인상 이 부분 때문에 강한 상승을 보이지 못하고 차익 매물이 쏟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고 국내 시장을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좋은 얘기들이 쏙 들어간 그런 모습들이에요. 첫 번째로는 설 명절 이후에 딥시크 쇼크로 해서 국내 시장은 지난 31일이죠. 반도체와 전력 설비 원전주들이 이제 급락을 보이면서 결국에 지수 하락을 유발했고요. 그러면서 일본이 1월달 금리를 인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엔화가 강세 전환했을 때 엔캐리 트레이드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고 1월 수출이 10.3% 감소했고 무역 수지가 18억 달러 적자 전환했거든요. 이 부분도 단기적으로 좀 부담스럽다. 여기에다가
미국이 국내 가전과 자동차,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이제 원화가 약세 전환돼서 원화가 급등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20원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 이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투매 양상을 보이면서 코스피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이런 불안 심리가 반영되면서 1,458원, 85전까지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미국 시장을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 결국에 지금 상황에서 관세에 대한 우려감으로 이제 하락했다라고 하지만 그동안 젠슨 황의 말 한마디로 양자가 쑥대밭이 됐다가 이제 낙폭 과되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물려있는 지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양자 섹터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부분처럼 오늘 리게티가 10대 기술 성장 기업으로 선정됐다. 이 부분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양자 섹터가 같이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전기 수소차라든가 미디어, 게임, 철강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면 일단 철강 관세부가 이 부분 때문에 철강 관련, 강관 관련들이 오늘 움직일지 한번 봐야 될 거고 반대로 관세 요인으로 인해서 가상화폐가 급락을 보였고 원전과 헬스케어, 석유, 항공주들이 약세를 보였죠. 자, 그러면서 시장은 하락했지만 아틀란시안이라든가 프랭클린 리소스처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는 것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에브비라든가 리게티 컴퓨팅, 그다음에 이스트만 케미컬, 버텍스, 그다음에 D-웨이브, ARM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면서 월그린 부츠라든가 레즈메디, 그다음에 모더나 같은 헬스케어 쪽이라든가 제약바이오 쪽에 숨고르게 나왔고 가상화폐인 마라 홀딩스 이 부분이 하락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샤브론 역시도 약세 기조를 면치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미국 시장을 보면 ETF에서는 인공지능이라든가 우주, 통신, 로봇, 클라우드, 보안이 강세를 보였고 대마, 2차 전지, 헬스케어, 가상화폐가 약세를 보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ETF 움직임을 보면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이 연말 연초 시점에서는 통신주에 대한 부각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머스크가 저궤도 위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2026년부터 6G가 데이터의 고속도로 열린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통신주들이 이제 부각받고 있는 상태죠. 여기다 저궤도 위성이기 때문에 우주 섹터도 같은 맥락이고 그다음에 딥시크 영향으로 인해서 AI주들은 오히려 반대급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보안주들은 이제 딥시크가 정보 탈취된 우려감으로 해서 일본이나 대만이나 국내라든가 미국 같이 이런 나라들은 딥시크 차단하는 그러한 것들을 정책적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보안주들도 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오늘 역시도 딥시크 관련주들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인공지능 섹터들은 나름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알파벳이라든가 그다음에 메타라든가 아마존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강세를 보였고 애플 역시도 동시호가에선 4% 이상 상승했다가 하락 마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는 딥시크의 영향 이 부분으로 인해서 낙폭이 커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고 반대로 이제 브로드컴은 반대급부로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여기다 이제 테슬라와 ARM 이런 것들이 이제 강세 마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특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아마존이라든가 알파벳 같은 것들 보면 지금 이제 신고가 경신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도 신고가 경신 후에 조정을 받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알파벳 역시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를 대안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AI 쪽
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AI 관련 섹터들, 그다음에 로봇 섹터들 역시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감안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자, 원자재 쪽에서 본다면 이제 금이라든가 구리, 알루미늄, 자, 이런 것들은 다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서부 텍사스 중진류라든가 천연가스 역시도 하락을 보였어요. 하지만 백금 지속적인 강세 기조를 보이면서 이틀 연속 급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를 보면 관세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오늘 크게 빠지면서 지금 97,298불까지 지금 같이 온 그러한 국면이거든요. 그러면서 지난 1월 15일 시초가 부분을 깨고 내려간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항상 말씀드렸던 89,939달러 수준에서 결국에는 109,410 이 박스권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한 단계 더 빠질 수 있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1월 15일 장중 저가 이 부분까지도 한번 기다려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국내 증시 역시도 설 명절 이후 이제 하락했고, 오늘도 미국의 관세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입장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코스피 거래대금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틈에 나서는 것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주면서 거래대금 13조 7,600억으로 급증하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반대로 이제 코스닥은 6조 5,300억으로 거래 대금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오히려 낙폭은 그렇게 상대적으로 작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지난 1월 달 누적을 본다면 외국인들이 지난 31일 1조 1,800억 순매도하면서 코스피에서 누적 9,400억 순매도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기관들은 매도에 나섰지만 연기금이 1월 한 달 동안 1조 6,500억 순매수하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도 물량을 다 흡수해주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고, 코스닥에서도 300억 순매수 외국인들 보여줬지만 누적 5,100억 순매도를 보여줬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4천억 순매도하면서 1조 7,200억 순매도 전환했습니다. 자, 1월 달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도하면서 2월 달 조정 낙폭이 클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의 보고서들을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중요한 건 국내 코스피 코스닥은 남들 갈 때 가지 못했어요. 전 세계에서 꼴찌 두 번째 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원달러 환율이 다시 안정화된다면 어느 정도는 코스피 코스닥 바닥권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1,370원을 돌파했을 때는 전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환율 부분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급등, 강한 상승을 보였다가 크게 빠지는 걸 보면 외국인 선물이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도 보면은 9시 16분에 2,600억까지 순매도 했던 게 결국에 1시에는 5,031억까지 순매도가 급증했거든요. 그러다가 3시 20분에는 3,216억으로 약 1,8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자, 2월 첫날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선물 매도가 될 건지 선물 매수로 될 건지 이쪽을 봤는데, 지금까지 통상 외국인들 선물은 매도하면 그 다음날 매수하는 그러한 경향이 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증시 주변 자금을 보면 LG CNS 청약이 끝나면서 예탁금이 3.9% 급증했어요. 다시 54조 1,400억대를 만들었고, CMA 역시도 빠져나갔던 자금이 다시 왔어요. 약 12.5% 급증하면서 다시 86조 9,600억으로 일단 유동성은 보강됐거든요. 그러면 마켓 머니 펀드를 보면 이제 3조 2,400억이 지난 1월 31일자로 일단 지금 빠져나간 그런 모습이거든요. 210억에서 15조가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2월 시작하는 시점에서 마켓 머니 펀드 자금 유입된다면 결국에 우리가 2월 달
급락에 대한 조정이 클 것이라는 이런 우려스러운 보고서도 있지만 증시 자금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수익증권 역시도 소폭 들어오는 모습들, 그러면 국장에서는 자금이 유입되는 것들,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좀 나름대로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거는 환율과 외국인들 선물 매매 동향 요 두 개만 지켜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밀접하게 이슈화될 수 있는 것들 보면 샘 올트만이 방한을 해서 국가 컴퓨팅 회의를 주관한다. 이런 거거든요. 결국 이제 그 AI 섹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유럽연합과 나토, 영국이 유럽 방위 미래에 대해서 공동 논의하겠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방산 쪽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AI 추경 편성 회의가 있어요. AI 예산을 추가해 준다면 추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시점에서 보면 AI 섹터거든요. AI 섹터에서 우리가 압축해서 본다면 딥시크 관련 되겠죠. 이쪽으로 우리가 1순위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반도체도 되겠고 인공지능도 되겠고 보안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양자가 오늘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양자 쪽을 봤으면 좋겠고 통신과 대왕고래 로봇 섹터들 이런 것들은 2순위로 양자라든가 딥시크, 통신이 매도가 증가됐을 때 그 다음에 대왕고래 섹터들, 그다음에 로봇 섹터들로 우리가 이동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장 핫이슈 종목을 골라볼 텐데요. 먼저 지난번 핫이슈 종목 가운데 지난주에 뜨거웠던 로봇 관련해서 세 종목을 한번 리뷰를 드려보겠습니다. 하이젠 RNM, 레인보우 로보티스, 3연 순서대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막 처음부터 끝까지 한 거 보면 도은 앵커님이 감기 걸리신 것 같아요. 빨리 쾌차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은쟁반에 옥굿을 골라는 목소리 네. 들려주시고요. 그럼 이제 AS 한번 접근해 옥쟁반이든 볼게요. 은쟁반이든 감사합니다. 네. 먼저 하이젠 RNM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가총액 1조를 도전해보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하이젠 RNM 같은 경우는 워낙 여러 번 11월 12일부터 1월 17일까지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러한 국면이고, 지난 금요일 시점에서 이제 목표가 1조 돌파했어요. 자, 이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현대차의 생산 라인에 휴머노 로봇을 투입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삼성그룹이 미래전략실을 신설할 것이다. 요 기대감으로 해서 강세를 보여줬거든요. 일단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시가총액 1조 원. 근데 아직까지 지금까지 들었던 돈이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대량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하이젠 RNM은 36,000원을 지켜주면 5만 원까지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우리가 2월 17일까지는 이거 로봇주들 끝까지 가져가자. 2월 17일이 무슨 요일일까요? 바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대주주로 등극하는 날이거든요. 그때까지는 결국 로봇 이슈들은 지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30만 원을 기대했는데 결국에 어제 금요일 시점에서 이제 30만 원을 돌파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아직 2월 17일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8만 5천 원을 지켜준다면 이제는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40만 원 수준까지도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거 역시도 아직까지 대량 거래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로봇 섹터들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3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지난 설 명절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익 추구해서 수익으로 설 명절 비용을 감당하자 이런 말씀드리면서 12월 30일 우리가 이제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3연 같은 경우는 다른 게 아니었죠. 지금 얘들은 자동차와 방산, 로봇 핵심 부품인 모터, 그 다음에 제어기, 감속기를
하나로 통합한 3-in-1 솔루션을 공급했다라는 것이 시장에서 이제 부각됐고, 특히 금일 같은 경우는 천공투의 핵심 부품 공급 계약을 했다. 이 부분 때문에 방산주들, 사면을 비롯해서 포메탈 같은 천공 부품 관련주들 같이 움직였거든요. 여기다 지금 보면 이제 현대차에서도 로봇 투자를 확대하고, 삼성도 로봇 투자 확대하고, 그다음에 LG그룹도 로봇 투자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사면 역시도 2월 17일 이 시점까지는 지속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800원을 지켜준다면 16,000원 도전하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주목해 볼 만한 하디슈 종목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역시 딥시크예요. 유시 버클리에서 딥시크 추론 능력을 구현하는데 $30밖에 들지 않았다라는 네. 거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추경에 AI 예산 담아주면 적극 협조하겠다. 그렇다면 일단 인공지능 섹터예요.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라든가 인스웨이브라든가 솔트룩스 이런 것들이 이제 수혜되는데, 우리는 솔트룩스는 계속해서 우리 신고가 한번 측정 고점까지 가자, 지금까지 계속 들고 있는데, 또 솔트룩스 매수해보자. 26,400원에서 동시호가 매수하고, 손절은 짧게 볼게요. 25,500원 이탈 손절 보시고, 목표 주가는 1차로 35,000원, 2차로 신고가 도전하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자 하디슈 종목 타픽 솔트룩스 골라봤고요. 시간의 단일가 특징 종목 뭐 보셨습니까? 시간에는 뭐 크게 특징적인 건 없었는데, 현대차그룹 휴머노이드 로봇 공장 투입, 요거, 그다음에 삼성의 미래 로봇 추진단 신설, 이것 때문에 로봇주들이 같이 움직였거든요. 네. 아진엑스텍과 RS 오토메이션이 나름대로 이제 움직였는데, 두 개는 여전히 보실만하다. 근데 지금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는 갭상승해서 밀리면 꼬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꼬리 밀리는 시점에서 한번 발 거고,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 돌파 기대해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로봇 관련해서 계속해서 오늘장 모멘텀이 될 만한 종목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타픽 종목 솔트룩스 꼭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도 딘사이트 S 단야 선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